신랑 입장이라면 그런 걱정은 될 것 같아요. 맞선을 봤는데 예. 신부를 못 찾았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사실, 자, 저한테 결혼 상담 문의가 오시는 분 중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문제예요. 자, 계약을 하고 사장님 가서 맞선을 보고 제가 신부를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자, 일단은 계약금만 손실로 날아갑니다. 본인 항공비하고 맞선을 보고 여기서 호텔 체류하고 며칠 동안 있는 그 비용으로 계약금만 들었는지 그 외의 비용은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18년 동안 단 한 명도 맞선을 보고 결혼을 못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을 가끔 자주 봤어요. 자주 보는데 그 원인이 뭐냐? 첫째, 신랑분이 눈이 엄청 높은 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업체 사장이 베트남에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소수의 마담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신부를 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10명, 20명 내에서 무조건 골라야 될 입장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못 고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코로나 전에 베트남에 가서 사실 결혼을 못하고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상담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가서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신부를 소개해주는 마담을 많은 마담과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첫날 몇십 명의 신부를 가마선을 보고 본마선을 골라서 봤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준비. 신랑분이 결혼할 때 선택될 때까지 계속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할 때까지 3일 동안 계속 맞선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선택을 다 합니다. 최근에도 3일 동안 3일째까지 맞선을 본 신랑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몇 명이라고 보잖아요. 제일 많이 봤을 때는 약 150명까지. 그러면은 신부를 소개해주는 마담이 작게는 서너 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 신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십 명의 마담과 연계가 돼야 돼요. 근데 베트남 에이전시는요, 일단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담 역할을 같이 하니까 본인이 보유한 내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최소의 소개비를 적게 주는 마담 쪽과 연결을 해서 거래를 할 겁니다. 근데 한국 에이전시들 중에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소개비 걱정하지 말고 좋은 신부들만 무조건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신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저한테 소개하는 사람한테 합니다. 소개비 걱정하지 말고 신부가 좋은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준비해라. 얼마든지 보내라. 좋고 안 좋고 내가 판단한다. 소개비가 어디 딴 사람이 누가 비싸게 요구한다. 그래도 보내라. 근데 현지에서 에이전시 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과연 결혼을 못하고 간 분들이 있느냐, 드문 거죠. 근데 베트남 마담과 거래를 하는 한국 업체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가요? 결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저도 신랑분들 중에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이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이틀 만에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간대요. 왜 그냥 가세요? 하니까 신부 선택이 안 됐습니다 하고 간대요. 그러면 계속 신부를 맞선 보죠 하니까 더 이상 없다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장님도 손해, 신랑도 손해.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영상 맞선 사전에 한국에 아가씨를 보여주고
들어오게끔 하는. 사전에 보여주고 여기 와도 그 신부와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리스크가 여기 와서 깨지면은, 여기 와서 아니면 새로 또 맛을 볼 때요. 새로 급조달 맛을 또 봅니다. 보는데 2명, 3명 내에서 또 골라락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그분들은 영상 맛은요 이미 한국에 돈을 환불시켜 놓고 와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손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손님이 한국 영상 말씀 보는 업체하고 가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완불시켜놓고 베트남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분이 완불시켜놓고 베트남에 와서 이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다시 맞선을 봐야 되는 거다 이거죠. 다시 맞선을 봤을 때 많은 신부들을 볼 수 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몇몇 신부로 또 끝이 내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영주에서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딱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영상 맞선을 보고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맞선을 봤는데 신부 한 명만 딱 데리고 와서 이 신부 하세요. 이분도 얼떨결에 그 신부는 앞에 영상 맞선 본 신부보다 좀 나아가고 했는데 60대 신랑을 20살짜리를 결혼을 시킨 분입니다. 이분도 얼떨결에 하고 나서 한국 와서 보니까 본인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하니까 위자료 만불칸대요. 제가 영주까지 가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또 같이 그 당시 베트남에서 같이 갔던 분들 몇 명이서 다 다른 분도 그런 일이 터지고 막 비슷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대에서 뭐 고소를 하니 어쩌니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영상 맞선 하는 업체들은 그 업체에 맞게끔 운영은 하지만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 신부들 결혼은 현지에 와서 본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대화도 통역을 통해서 해보고 직접 얼굴 본 다음에 계약금만 내고 와서 신부가 선택되고 진행을 한 이후에 잔금을 주는 걸로 가야 되지, 처음부터 잔금을 다 준 분들은요 여기 와서 이미 코가 끼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권리가 없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제가. 결혼인데 돈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게 웃기네요. 말이 안 되고. 돈을 천몇백만 원 줬잖아요 이미. 자, 300만 원 주고 온 사람하고 1,500만 원, 1,600만 원, 1,700만 원 주고 온 사람하고 여기서 마음이 다르잖아요. 자, 베트남 와서 못 고르면은 비행기 타고 호텔 먹고 신부 맞선 보고 못 고르면은 계약금 손실을 본다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놀러 한번 근데 왔다 생각하고. 1,500만 원 이상 1,700만 원씩 주고 이미 결제를 하고 왔는데 못 타고 가도 돌려주는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저 신부밖에 없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자, 신랑을 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랑이 갑이고 회사가 어린데 계약을 하고 나면 동격으로 돼요. 잔금을 주고 나버리면은 이미 신랑은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갑이가. 결혼을 맞선 볼 때는 무조건 신랑이 끌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자가 돼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한국 돌아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뒤늦게 후회를 하면 뭐예요.